차량들이 덜컹거리며 도로를 지나갑니다. 차량 바퀴가 빠지더니 맞은편에서 우회하던 또 다른 트럭 바퀴도 빠져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날 생긴 싱크홀 깊이는 8m.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소 시내버스가 오가는 도로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도로에서 3.5m 깊이 땅꺼짐이 있었고 바로 이튿날 또 싱크홀에 차량 한 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만 8번째로 지난해와 합치면 11번에 달합니다. 문제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명확히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시가 해법으로 언급한 건 GPR, 즉 지표 투과 레이더로 전자기파를 땅 밑에 쏴 집안 침하 가능성을 미리 알아챈다는 것. 하지만 지난달 땅꺼짐 이후 부산시는 이미 이 일대에 GP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90% 이상 신뢰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1.5m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2m, 3m, 4m 내려갈수록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완공 시한은 오는 2026년. 아직은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명확한 사고 예방 대책도 없이 반복되는 사고에 시민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이라고도 얘기하고 땅 꺼짐 현상 이렇게 하는데 지난 폭우 때에 부산 지하철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때의 그 규모와 또 피해 사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난 토요일 21일 날 아침 8시 45분경에 사상 하단선 이제 여기 새벽로 86번지 이제 일원에서 지금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에 저희 남부지방에 호우 경보가 지금 내린 상황에서 당시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상 반면에 이제 전신주가 한 기가 지금 전도가 됐고 네. 그리고 하단 방향에 지금 차량이 2대가 빠진 그런 사고입니다. 이 싱크홀 같은 경우는 집안 침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 현상을 의미합니다. 침하가 시작이 되면 함몰이 되고 거기에 빈 공간이 생겨서 공동이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 이미 좀 반복이 됐고 누적이 되었고 또 우리가 부산에서 집중호우와 굉장히 강도 높은 강우량이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미리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안 검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홀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검사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에 땅꺼짐이 있으면은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저 GPL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 집안 이하 이제 1.5m 이하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침하에 대해서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1.5까지만 이제 검사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예, 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3차원 집안 조사나 아니면 집안 물리 특성 분석, 결국엔 샘플링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에 대한 예산 부분들 그리고 인력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 GPR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네, 부분을 네.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분권이나 특히 안전과 재난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한 투입 부분이나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자치 분권에 대한 영역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의 그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행안부나 이제 국토부에서 제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실링제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맥시멈 즉 최대치를 다 채워서 이미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공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검사를 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이미 초과된 예산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에서 4호선까지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토목 직렬의 직원이 교통공사에는 40명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800여 명인 것과는 차이가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는 지점은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GPR과 같은 탐지 전문 인력조차 지금 부산시는 굉장히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늘리는 것과 기기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좀 총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분의 지금 얘기 속에 몇 가지 원인이 짚어졌죠. 예산, 인력,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짚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사고가 난 구간이 도시철도 공사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통공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싱크홀 사고의 통계를 보면은, 원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42% 정도가 이제 하수관 누수로 발생을 한다. 하수관 예, 누수. 그런 네, 결과가 네, 나오고, 네.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가 한 30%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관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책임 소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공사 주체가 지금 부산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또 이제 거기에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과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월요일 날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장님과 그리고 저 교통공사 사장이 현장에 가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긴급하게 지금 그동안 수직 그라우팅을, 그러니까 시멘트를 수직으로 이제 쏘아서 보완을 하던 그런 것들을 전 구간에 대해서 수평 그라우팅을 추가로 보완하겠다. 지금 그런 긴급 예방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공사 자체가 과연 직접적인 원인이냐, 그래서 이제 용역을 했다라고 하고, 뭐 전문가가 또 의견을 내고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는 이미 이런 집안 침하나 이게 땅꺼짐 현상이 반복돼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왜 그렇다면 이 현상이 반복될 때까지 그냥 공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나, 그 어떠한 그러니까요. 변화도 네네. 없었나라는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지금 교통공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수관의 문제, 노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노후 하수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 손상이 되는 것이 공사의 진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지 노후화 때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수관 특성상 부서진 구멍이나 이 틈새로 물이 새어나가면서 공간이 넓어지고 결국 네. 땅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교통공사는 사전에 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주변에 노후화된 초고령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품이 교체가 되고 있는지, 혹은 이 진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과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부분이 좀 질책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난 20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아예 조사 대상에 늦게 포함됐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이 109다 네, 보니까 109죠. 네, 네.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이제 109 쪽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번 그 싱크홀 사고 21일 날 있었던 싱크홀 사고 이후에 지금 그 구간들을 보면은 109 중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부분들이 또 사상공단 쪽에 몰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새벽로 시장 앞쪽에 또 이제 올해 초까지 이제 올해 그 시장 앞쪽에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번에는 넘어와서 지금 또 이제 그 반대쪽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209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이번 극한호우를 통한 싱크홀 사고 이후에 지금 209도 지금 조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없이 해온 이 얘기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러느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 싱크홀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에게 짧게 한 말씀씩 조언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하인리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이제 사소한 네. 사고가 일어나고 300건의 이제 사소한 조짐들이 또 발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잦은 경미한 사고들이 있다 보면은 언제 중대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부산시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 조치들을 해주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도시가 과밀해질수록 지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발밑에 이 땅 아래는 굉장히 복잡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인리히의 법칙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이 싱크홀에 대한 예방 시스템과 그리고 대응 방침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